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경제 뉴스 중에 중요한 뉴스 골라서 그 안에 숫자로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이죠. 숫자로 보는 경제. 자,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화상 연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저희가 꼽은 숫자는 바로 8입니다. 8월. 네, 8월 하면 경제 뉴스 많이 보신 분들은 이 8월의 임대차 대란 다들 많이 좀 접하셨을 텐데 실제로 이 8월에 정말 이 임대차 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스러운 시선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 이제 임대차 3법에 대한 어떤 이제 손보는 게 필요하다, 좀 손질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3월 되려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 시행 2년 차가 되면은요, 임대차 시장에 이제 불안해질 가능성. 그러니까 올해 8월이거든요, 사실 이게. 네.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8월 대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전세금이 상승되는 현상은 뭐 불보듯 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계약갱신을 한번 사용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는 신규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신규는 이제 사실 뭐 5% 룰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의 그 시세에 맞춰서 계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당연히 4년치의 상승폭이 한꺼번에 적용되다 보니까 전세금 상승은 신규로 하신 분들은 이제는 겪어야 될 상황이다라고 보고, 두 번째는 월세 증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금리가 인상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전세자금 대출 받으시려고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리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세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만큼 또 많이 받아야 돼요. 추가로. 네. 그러면 내가 감당이 안 되면 이게 월세로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부동산 정보 업체에 따르면은 서울 지역 확정일자 통계를 분석해봤더니 올해 1월에서 4월 월세 비중이 51.6%. 그러니까 전세 비율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전 현상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한 이유는 역시나 누가 월세 살고 싶겠습니까? 다 네. 전세 살고 싶어 하지. 근데 전세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월세 현상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세 매물도 워낙 없는 데다 전세 가격도 네. 늘은 데다 그리고 네. 금리까지 올라버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해서 이유를 따져보니 월세가 더 저렴한 경우까지도 생기니까 이제 월세로 맞습니다. 전환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상황이 이런데 이 원희룡 신임 국토부 장관은 일단 이 8월 전월세 대란 헬게이트는 열리지 않을 거다, 없을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어떤 걸 근거로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걸까요? 그 17일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열렸는데 그때 전체 회의 때 한 의원이 8월 헬게이트가 열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원희룡 장관이 막연한 선입관 정책 의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해야 된다. 실제 분석을 해봤더니 꼭 그렇지 않은 요인도 병존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헬게이트는 없다라고 이제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실제 8월에 그 전월세 대란을 봤을 때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신규 전세가 급등이, 두 번째가 전세 매물 품귀, 셋째가 바로 그 월세화 지속. 네.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전월세 대란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 세 가지가 다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방금 언급해 주신 그 세 가지 측면을 하나하나 저희가 좀 짚어볼 텐데 먼저 신규 전셋값 급등. 정말 과연 얼마나 급등했는지 그리고 정말 급등했는지 이 부분 한번 먼저 체크를 좀 해볼까요? 이게 이중 가격 문제는 항상 그 임대차 3법 특히 임대차 2법이 통과되고 나서 문제가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갱신은 아시겠지만 5%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갱신 가격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올랐는데 신규 전세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 단지에 같은 평수라도 이중 가격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근데 또 한측에서는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 통계를 봤더니
이중 가격은 많이 좁혀지고 있대더라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의 그 근거치를 본다 그러면 음마 아파트를 얘기하시거든요. 네. 아시겠지만은 이제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음마 아파트인데 이게 뭐 갱신이 오히려 더 비싼 역전 현상까지 일어났다 이러면서 이제는 이중 가격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사실 음마 아파트는 재건축 단지고요.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시설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대부분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시지 않으시거나 거단 전세를 많이 주고 계시거든요. 네. 물론 뭐 전통적으로 계속 오래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시중은행,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다른 아파트보다 근처에 있는 아파트가 훨씬 쌉니다. 사실 여기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힘든 거죠. 네. 그래서 팩트는 사실 이중 가격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네. 지금 서울 시내 아파트 보면은 전세 가격에 지금 뭐 신규는 굉장히 많이 뛴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전세 품귀 현상,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거의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거다. 이 네. 부분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요, 전월세 매물은 늘었습니다. 그래서 17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있는 전월세 매물이 한 4만 1,000건 정도가 되고요. 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봤을 때에 3만 7천 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대비해서 오히려 같은 기간에 더 늘어난 거죠, 전월세 매물이.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전세 품귀라고 하는데 오히려 뭐 전세는 더 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이제 통계 함정이 있는 게 네. 그 매물은 많이 늘었는데요. 근데 이제 들어갈 매물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전세로 살고 싶어 하신 분들이 네. 전세로는 하고 싶은데 매물은 많아요. 찾아보면. 근데 내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가격이 높아서. 너무 높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물은 많지만 내가 들어갈 전세가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팩트인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어떤 양적 분석 한마디로 전월세 매물을 찾아봤더니 더 많대더라 이러면서 이제는 매물이 더 많다. 그래서 8월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워낙 가격이 높이 뛰어갔고요. 전월세 가격이. 그러니까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서울에서 월세 살기도 굉장히 힘든 정도로 부담스러워하고 맞습니다.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에 팩트 있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월세 시장. 그러니까 월세화로 빠르게 변할 것이다. 월세로 빠르게 전환이 될 것이다.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월세화 현상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월세 현상 뚜렷하게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 KDI 그러니까 한국개발연구원이 3월 임대차 신고가 들어온 그 아파트를 이제 서울 아파트입니다. 전수조사했는데 월세 계약 건수가 총 3,100건 정도. 이 가운데 신규 계약이 66%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월세의 신규 계약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갱신 계약은 34%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월세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왜 늘어나냐? 봤더니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전세금 상승하다 보니까 이게 반강제적인 거예요, 사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네.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사실 돈이 없다 보니까 월세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전세 대출 금리 상승 부분이 그렇습니다. 일단 기준금리가 상승되잖아요. 그러면 뭐 은행 가만히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는 이자 마진 때문에라도 전세자금 대출 이자 상승하겠죠. 네. 그럼 전월세 이자를 비교를 했더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게 월세가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월세가 더 싼 거죠, 사실. 봤을 때. 야, 그럼 차라리 월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리 때문에도 이제 월세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시중은행의 전세 금리를 봤습니다. 전세 대출 금리를 봤더니 한 3.26에서 한 상단이 한 5.1%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 5%가 넘어가요, 지금 상단이. 5%를 넘어가는군요. 네, 이것도 무슨 담보대출도 아니고 전세대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정말 실수요자들 받는 대출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게 이제 5%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굉장히 몇 억대를 받으시는 분들 전세자금을 그럼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좀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지금 월세의 가속화를 좀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래서 이제 정부가 관련한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네. 이제 전월세 대책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온 상태인데 6월에 나올 대책으로 예상되는 내용들 어떤 것들이 좀 포함이 될까요? 이게 원래 하반기에 나오기로 한 대책인데 이제 8월 대란설 때문에 사실 이제 전월세 대책을 빨리 6월에 이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네. 예상되는 정책은 이제 오피스텔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 방안이 이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주용 오피스텔이나 원룸 정말 청년들이 많이 살죠. 이른 시간 내에 매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가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오피스텔 공급 또한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이미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정말로 큰 이슈가 하나 있었죠. 전용 면적 84 초과 오피스텔에 대해서 바닥 난방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 그때 발표했을 때 네. 와 무슨 오피스텔이 이제는 사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큰 차이가 바닥 난방이었거든요. 그렇죠. 대형 평수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똑같아지는 거예요. 방도 더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네.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 완화가 되고 있구나. 물론 뭐 관리비 때문에 크게 좀 벌어지기도 하지만은 네. 정부가 이런 규제 완화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예상되는 게 뉴스테이 같은 이런 기업형 임대주택 또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방안도 아마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나오는 게 상생 임대인 제도에 대한 그 인센티브를 더 강화하는 부분 이것도 아마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그냥 작년 12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전월세 물건 중에서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이제는 가격을 올린 뒤 2년간 계약을 유지하게 되면은요. 네. 그 집주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이 2년인데 이거를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네, 이게 상생 임대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이 제도를 이제는 정식으로 이제 제도화하는 방안이겠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아마 나올 수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착한 임대인. 착한 임대인. 예. 네. 사실 이게 임대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좋아하진 않는 표현입니다. 왜죠? 왜 그러냐면 그 뭔가 인센티브를 주면 착한 임대인이 되고 네. 인센티브를 안 주면 뭐 나쁜 임대인이냐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어쨌든 간에 갱신권을 소진한 사업자가 있잖아요. 그 세입자가 네. 난 한번 갱신을 했어요. 그러면 신규로 이제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오를 거 아닙니까? 네. 시세대로 간다 그러면. 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4년 동안 장기 계약을 다시 한번 해주거나 아니면은 갱신권 사용할 때처럼 5% 이내로 이제는 상승률을 제한하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 이제는 임대인 그런 분들에게 보유세 감면 혜택을 주는 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인데 저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인센티브 제도가 나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 뛰는 전월세 시장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는 효과는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찌됐건 근데 이렇게 월세로의 전환율이 점점 높아지고 이제 월세 네. 가격이 높아지고 하다 보면 내 집 마련이 당장 어려운 층,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맞습니다. 뭐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뭐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라거나 실질적으로 이제 소득이 좀 적거나 소득을 아직 이제 받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청년들은 굉장히 지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 정책 같은 게 좀 있으면 저희가 정보를 네.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요? 정부가요 좋은 정책 하나를 냈어요. 바로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네. 이게 아직 시작이 안 했거든요. 이제 곧 시작합니다. 네네. 이게 무주택 독립 청년들에게 그 월세 20만 원을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사실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20만 원이면 크죠. 그래. 네. 이게 월 최대 20만 원이니까 굉장히 좋거든요. 네. 이게. 그래서 보증금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주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저소득층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이 지원 요건이 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네. 지원 내용을 본다 그러면
청년과 이제 부모의 그 소득을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 청년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60% 이하, 그러니까 월 116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재산가액이 1억 7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부모 등 이제 원가구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네. 중위소득 100% 이하. 예를 들어서 3인 가족이다. 그러면 월 419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재산가액이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지만 사실 이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좋은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에 저소득 청년이라면 한 번쯤은 이 제도들을 활용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거 네. 그러면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어떻게 네. 자세한 내용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끝으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 신청기가 중요한데요. 8월 하순부터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게 별도 공지를 이제 8월 하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다시 한번 이 공지를 해서 방송에서 소개할 텐데 그 당시에 되면은 지금 이 팁은요. 복지로를 꼭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현재. 복지로요? 네, 네. 오늘 딱 들어가시면 거기에 청년 월세 지원 모의 계산이라고 해서 팝업창이 하나 열릴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해당이 되는지, 왜냐면 이게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내가 내 소득과 부모 소득 뭐 이런 거를 다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분들을 위해서라도 복지로 사이트 가보면 바로 열려 있기 때문에 청년 월세 지원 모의 계산에서 한번 모의 계산을 해보셔서 내가 해당이 되는지를 먼저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내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방문 신청도 가능하거든요. 네.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일단 방문 신청이 편하다 하신 분들은 주소지 소재, 시군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시면은 안내를 자세히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였습니다.